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사드 문제의 갈등, 또 소녀상 문제로 대별되는 일본과의 갈등,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우리 외교가 사각파도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각 나라들과 힘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각파도, 총체적 위기, 저는 그 국면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강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그처럼 집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의 위상을 알리고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수단 내 하나로서 다른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지금 핵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의 정권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과 관계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역시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내야 된다는 당위성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다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제사회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한국과 인식을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원도 했고 교류 협력도 해봤지만 그 모든 것을 북한은 결국 핵 개발과 핵 고도화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을 압박하고 제재해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제재에 굴복하거나 아니면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대북 대책은 대화와 교류 협력, 제재, 압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앞에 것들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왔습니다. 햇볕 정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도 지원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봤지만은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지금 분석하기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핵 개발에 사용했고 많은 비용이 드는 핵 고도화에 악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사회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 도발에 활용할 자원들을 막는, 그래서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여전히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단계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 상원에서 북핵 문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김정은을 암살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였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이런 미 상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를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은 북한을 제재해서 북한이 핵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셈법을 바꾸는 것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재가 과연 그런 효율적 수단이 될까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을 볼 때 저는 제재가 고도화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결코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차차 의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지금 여쭙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킨다는 그런 발상은 실패한 목표다,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참고하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 이것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서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는 또 그렇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신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명백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 그 제재에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중국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2275도 그렇습니다만은 23215에도 모든 것을 다 막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틈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잘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인가, 중국에서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에 차이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도 중국에도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또 관이 있고 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생각을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샅샅이 알 수는 없지만은 짐작을 하는 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재만 해라. 그 제재로 비핵화 이루자. 그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힘만으로 비핵화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신임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그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상황과 단계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런 대북 제재 방안들을 충분하게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미국과의 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여러 논의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한다고 할 때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해야겠죠.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관해서는 상황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단이 아니라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충분하게 우방국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과 같이 세컨더리 보이콧 입장을 함께 할 때 중요한 것은 중국과 전면적인 경제 마찰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될 때 우리 기업이나 경제에 어떤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중국과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갈등 관계를 상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데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외에도 미 상원 등에서는 요즘 계속 요란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 공격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과 함께 우방국들과의 특히 한미 동맹을 통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와 또 우방국들, 또 특히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총리께서는 이 군사 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우리 국가 방위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북한이 공격이나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던 예방적 선제 공격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적 선제 공격을 우리 정부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미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를 우리 우방국들과 함께 특히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전략 전술에 관해서 우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응들을 다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공격은 바로 남북한 간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모든 노력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정을 상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남북한 간의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25 전쟁에서는 4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전쟁이 발생할 때 그 피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인명 피해는 10수만 명의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구 23만 명 도시에 원자폭탄 폭발 순간에 6만 6천 명이 즉사했습니다. 건물 80% 이상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까지 4개월 만에 8만 명 이상이 또 죽었습니다. 이런 참화가, 이런 핵전쟁의 참화가 평양이나 서울에서 일어나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꼭 차단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리께서 보다 더 확고히 어떤 경우에도 그런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길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냐, 군사 공격이냐, 아니면은 대화와 협상이냐, 이런 갈림길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와 충분하게 상의를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한 이런 동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으로 엄중한 국면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셈법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족 절멸의 전쟁을 우리가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과 전면적인 경제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셈법을 바꿔야 되는 주체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오바마 행정부의 캐리 미 국무장관이 이제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그런 대화라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또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각 나라들과
힘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각파도, 총체적 위기, 저는 그 국면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강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그처럼 집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의 위상을 알리고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수단 내 하나로서 다른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지금 핵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의 정권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과 관계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역시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내야 된다는 당위성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다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제사회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한국과 인식을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원도 했고 교류 협력도 해봤지만 그 모든 것을 북한은 결국 핵 개발과 핵 고도화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을 압박하고 제재해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제재에 굴복하거나 아니면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대북 대책은 대화와 교류 협력, 제재, 압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앞에 것들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왔습니다. 햇볕 정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도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지금 분석하기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국과의 사드 문제의 갈등, 또 소녀상 문제로 대별되는 일본과의 갈등,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우리 외교가 사각 파도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핵 개발에 사용했고 많은 비용이 드는 핵 고도화에 악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사회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 도발에 활용할 자원들을 막는, 그래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여전히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단계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 상원에서 북핵 문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김정은을 암살해야 된다.